빌려줄 때마다 연이자 3.5%를 갖다 기준금리 3.5%의 이자를 받는 거예요. 이게 기준금리예요. 그러면 이걸 한국은행 사람들이 다 먹나요? 아니죠. 이게 세금이에요. 이제 이건 세금으로 측정을 돼서 국가 이제 재정으로 이제 쓰이게 되죠. 보통 이런 식으로 해요. 운영을. 이게 뭐요? 일종의 간접세예요. 그럼 국가가 한국은행을 통해서 화폐를 많이 찍어서 시중에다가 많이 빌려주면 어떡해요? 당연히 이자가 많이 들어오겠죠. 그 이자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세금이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화폐를 갖다가 이게 조금만 찍어내, 얼마 안 찍어내고 그냥 그럼 이자를 조금 받겠죠. 이제 거기다 또 한 가지 저런 게 이제 기준금리에 따라서 이제 당연히 수익률이 국가가 거둬들이는 수익이 이제 틀려져요. 이제 그거를 통해서 경제를 유동성을 조절도 하고 세금도 거둬들이는 역할을 해요. 한국은행은 기본적으로.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대한민국 세금 많이 찍어서 세금 많이 거들려면 복지 자금으로 많이 쓰려면 대한민국 세금을 많이 거들려면 돈 겁나게 찍으면 되는. 어차피 나는 돈도 없고 그러니까 그거 맞는 말이에요. 보통 이게 어떤 사람들로부터 이 간접세를 많이 거드냐? 현금 부자들한테 간접세를 이게 간접적으로 겁나게 많이 거둬들이는 방법이에요. 자, 이게 어떻게 되냐면, 원리가, 자, 이게 매년마다 계속 중앙은행은 돈을 찍었으면 찍었지, 이걸 갖다가 소각시키는 건 없어요. 잠깐 이게 시중 유동성 때문에 잠깐 이게 화폐를 갖다 걷어들기 위해서 그걸 소각을 하는 경우는 있어요. 잠깐이에요. 조금 했다가 다시 이제 많이 찍어요. 결론적으로는 쭉 계속 우회 상장해요. 화폐 찍어내는 양은 줄지를 않아. 이거는 기본적으로 어느 나라인지 다 똑같아. 우회 상장이에요. 화폐는 계속 꾸준히 찍어가지고 올라가. 시중에 있는 화폐는 계속 유동량은 계속 늘어나요. 잠깐 이게 뭔가 뭔가 이상이 있을 것 같으면 잠깐 화폐를 갖다가 걷어들여요. 이제 그걸 갖다가 기준금리를 올림으로써 그 시중에 있는 돈을 걷어들이는 역할을 이제 기준금리를 많이 해요.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중앙은행 때가 계속 찍어내요. 근데 이게 나라마다 틀려. 어떤 나라는 이게 예를 들어 잠바미아나 아프리카 이상한 나라들은 그냥 막 수직으로 막 찍어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나라 돈은 똥값이 돼가지고 안 믿어, 그 누구도. 자,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개념을 진짜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요거는 외우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번 듣고 여러분들이 다시 관찰을 하면서, 세상을 관찰을 하면서, 그걸 갖다서 이거 실질적으로 그걸 여러분들이, 이걸 습득을 해야 돼. 이거는. 이해를 해야 돼. 이거는 공식 외우듯이 외워봤자 필요 없어. 아무 쓸모도 없어. 외워봤자. 뭐예요?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전 세계 화폐 경제의 이 돌아가는 상황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거 수학 공식이나 영어 단어 외우듯이 막 달달달 외워봤자 아무 필요가 없어요. 다시 얘기하지만 이해를 하는 게 중요를 해요. 이거는 여러분도 이해를 해요. 그래야 여러분들 것에 이게 지식이 돼. 이게 달달달 외워봤자 아무 쓰잘데기도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자, 이거를 왜 얘기하느냐? 이게 지금 현재의 이게 전 세계 경제가 지금 이게 돌아가는 게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이상 기류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자, 이거를 이해하는 사람과 이걸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근본적으로 이게 자산 투자하는 데 있어서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거는 마치 자산 하는 데서 이게 만약에 이게 수학을 한 데서 더하기 빼기도 모르고 이제 막 고처럼 수학을 하겠다고 하는 거 똑같아. 이거는 굉장히 기본적이에요. 근데 그 기본적인 건 왜 학교에서도 안 가르쳐줘요? 왜 국가에서 안 가르쳐요? 이 말하면 이거 각 나라 국가에서는 이건 기분 나빠하겠지만 국가가 국민들을 통제하는 데 있어서 국민이 너무 똑똑하면 통제가 안 돼.
자, 이거부터 먼저 말해드릴게요. 이게 국가의 입장이에요. 이게 국민이 너무 똑똑하잖아. 통제가 안 돼. 국민이 너무 똑똑해지면 특히 이런 자본주의에서 이게 경제 시책을 하는 데 있어서 국민이 너무 똑똑하면 이게 안 먹혀. 이게 안 따라와 얘네들이. 국민들이. 그러니까 이거를 안 가르쳐줘요 일부러. 그걸 어떻게 하잖아요. 예전에 어떤 경제학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런 거를 왜 안 가르치세요? 학교에서 이제 저기 어떤 저기 방송국 패널이 이제 하니까 그 경제학자 그런 이거를 저기 학자 이거를 저기 자기네들도 이걸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많이 했는데 이게 정치 다 어느 세계는 다 똑같아. 이게 정치인들이 국민이 똑똑해지는 거를 원치를 안 해요. 이건 전 세계 다 똑같아. 그래 제가 총대 메고 이제 한번 제가 강의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경제학자 그게 왜 그게 저기 어떤 저기 방청객 왜 그러면 그런 기본적인 그 경제 원리 이런 거를 왜 왜 이런 거 갖다가 학교에서 안 가르치나요? 대학에서도 안 가르치고 이게 뭐 대학원에서도 이게 제대로 이게 못 가르쳐 안 가르쳐 이게 대학원에서도 잘 몰라. 경제학과 관련 대학원에도 근본적인 원리를 잘 몰라. 그냥 이게 공식과 같은 것만 달달달 있고 뭐 있고 옛날에 뭐시기가 것이 있고 이런 것만 겁나게 집어 넣어가지고 자 그런 양반들이 나중에 저기 높은 뭐 재무부나 경제부 들어가가지고 그런 거로 대입하면 뭐야 시장 원리하고 맞지 않게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매일만 삑사리만 내는 거야.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저기 그 얘기 그 옛날에 어떤 경제학자 그 하더라고요. 정치인들은 국민들이 똑똑해지는 거를 굉장히 싫어한다고. 특히 어떤 면에서는 경제적인 이런 숫자나 경제적인 거에 대해서 너무 똑똑해진 걸 정치인들이 싫어한다고. 그래서 그거를 학교에서 그 교육시키는 거를 이걸 배제를 시킨다고. 제가 한 소리가 아니에요. 어떤 저기 저명한 저기 굉장히 저기 연로한 나이가 굉장히 지긋하게 드신 어떤 저기 대한민국의 경제학자가 TV에서 한 말이에요. 케이블 TV에서 나왔던가? 그 양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아마 그 케이블 TV를 나와서 시청률 별로 안 나오는 프로그램이라서 이제 나중에 그 검열도가 저기 뜨지 않았을 거야 아마. 하여튼 그래요. 기본적으로 전 세계 다 똑같아. 정치인들은 국민들이 이런 경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똑똑해지는 걸 원치를 안 해. 그래서 학교에서 그 옛날 이상한 것들만 가르치는 거야. 시잘데기 없는 거, 이게 세뇌 교육만 시켜요. 어떻게 하면 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그냥 저기 개 돼지처럼 그냥 따라왔으면 좋겠어. 이게 정치인들의 생각이에요, 실질적으로. 이름 하려면 이 말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 많을 거야 아마. 솔직히 말해서 최고 통치자가 되잖아요. 국민들이 똑똑하잖아요. 정치인들이나 최고 통치자들은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플 일밖에 없어. 겁나게 머리가 아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그런 거를 갖다가 교육을 어지간하면 안 시키게 해요. 그런 걸. 예전에는 어떤 있었냐면 이런 거 같은 거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자본주의에 대해서 이런 것들 이게 제대로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시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예전 우리나라도 어떻게 하냐, 빨갱이로 몰아가지고 저기 남산 밑으로 끌고 가가지고 이게 죽이고 고문하고 막 그랬어요. 그건 실제 이거 있었던 일이에요. 이거는 이게 이 경제에 대해서 제대로 파고 들어가면 나중에 자본주의 체제에 대해서 비판적인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해?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거는 뭐야? 공산주의 옹호를 한 자가 돼. 그럼 예전 같은 그런 사람도 이렇게 됐어요. 그걸 알아도, 학자들이 그걸 알아도, 이제 이게 저명한 학자들이 그걸 알아도 입 밖으로 그걸 함부로 못 내밀었어요. 그거를. 근데 이제 제가 한번 총대 메고 왜 여러분들 깨치기 위해서 이제 한번 이거를 강의를 할 거예요. 지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이거는. 자, 이게 기본 원리 화폐로 해서 화폐가 몇 가지 역할을 해요. 그 중에 뭐냐? 국가 입장에서는 세금을 걷어들여요. 그리고 경제를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에요, 국가가. 예전에 봉건사회나 왕조국가에는 그때는 이게 그때는 이게 뭐냐, 이게 물물교환 할 때는 어떻게 경제를 국가가 이게 통제하는 게 힘들었어요. 근데 이게 중앙은행에서 이게 화폐를 찍어내므로써 이게 국가가 통제하기 쉬운 수단이 돼요. 세금도 걷어들이기 좋고. 자, 세금은 어떻게 들까요? 자,
세금을 갖다가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거 이제 미국이 많이 써먹는 방법이에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경찰 국가라면서 항공모함이 열 몇 대로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 한 대도 없어요. 그 항공모함 뭐 같은 게 저기 비행기 하나 막 떴다 내렸다 하는 그런 큰 배 있잖아요. 그거 하나 하면 주변 세트로 해가지고 여러 항공모함들이나 잠수함들이 다 세팅을 하면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가요. 미국이 열 몇 대를 갖고 있어요, 그게. 근데 전 세계에 있는 항공모함을 다 있어요. 이게 원체 유지비도 많이, 돈도 저기 창단하는데 세우는데도 돈이 많이 들지만 유지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이게. 이제 왜 이 원리를 한번 알아야 돼. 예전에 소련이 미국의 그 항공모함 있잖아요. 그걸 따라가려고 하다가 한 7대, 10대 가까이까지 갔다가 소련이 재정이 파탄이 나요. 그거 유지비가. 돈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옛날 냉전 시대 때 미국과 그러니까 소련이 이렇게 했잖아. 그럼 군비 경쟁을 하잖아.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막 열 몇 대가 있어. 항공모함이. 항공모함이 왜 중요하냐면 다른 나라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공항을 이전할 수 없잖아. 그러면 항공모함은 위에 떠다니는 공항이에요. 화력 자체가 게임이 안 돼. 그럼 이 한 대가 가면 어지간한 나라들은 갖다가 다 쑥대밭으로 만들 수가 있어. 다 제압. 그 항공모함 그거 한 대만 가도 세트 하나만 가도 어지간한 나라들 제압을 다 해버려. 공중 제압을 해버려. 폭탄 다 퍼부어버리면. 그래서 옛날 냉전 시대 때 이게 다 연결이 돼요. 화폐 경제 잘 보면 이게 또 옆으로